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5건 발의돼 있는데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진욱 의원이 추가 발의하면서 총 6건이 됐고요. 이게 이제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 위배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국정 지지를 동원해 정책을 제거하겠다는 용도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는데 이런 게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연설에서 이걸 제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말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그런 전략적인 포석은 또 갈려 있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좀 더 이제 우클릭하면서 중도층들을 이제 확보하는 외연 확장 전략이죠. 그렇다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명계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개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내려놓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제안의 의미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중도층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효과를 보려면은 지금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나 또는 면책 특권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돼 있던 부분이니까 더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거둘 수 있는 효과보다는 불체포 특권 또 면책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 제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2000년에 국민투표로 이제 신헌법 채택하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 국민소환제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 정적 제거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요? 것이 사실은. 근데 30% 표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베네수엘라 말씀을 좀 마침 나오면 드리고 싶었던 것이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본인이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등장을 했고 기존의 검찰 판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국민들을 직접 동원해서 그 사람들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는 그런 포퓰리즘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차베스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많이 비교가 됐었죠. 직접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사실은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한 군중정치, 중우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만약에 국민소환제가 도입이 되면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서명으로 이제 국민소환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15%네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30% 모으는 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조직력과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세우는 개딸, 이 개딸 세력을 동원한다면은 15%든 30%든 어떤 지역구에서든 그 국회의원을 흔들어 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 소환이 딱 되는 순간 일반 대중들은 뭔가 국회의원이 잘못이 있으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국민 소환 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오해를 가졌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수탁할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고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싶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금 제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의회가 탄핵을 하면요. 탄핵을 준비하는 절차만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투표만 하면 다 탄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부터 없애는, 의회 특권부터 없애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민 소환제 시급하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근데 반면에 개딸들 뭉치면 국회의원들 모조리 소환될지 모른다.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실시하면 국힘은 김상욱, 김혜지 같은 의원들만 생존하겠다. 이런 우려 글을 주셨습니다. 또 민주당에는 개딸이 있지만 국민의힘에도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있다. 나라 전쟁터 만드는 법안이 될까 걱정이다. 양쪽에서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우리 배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시간상 1분씩 짧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순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의 형평성입니다. 선출직 정치인들, 대통령, 지자체장, 지방의원 다 임기 중반에도 도중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는 77%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찬성이 높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국민 소환제도 좋지만 국민들이 직접 유권자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중요 법률안 그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일단요, 뭐 국민 소환제 다 좋은데요. 본인이 지금 국민 소환 1호 아니어야 됩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걸 법안을 낼 사람이 냈어야 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왜 소환하죠? 이분이 지금 가장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전과자만 아니 그거는 사법적인 절차는 네. 재판받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요 여기에 근데 그게 지금 소환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뭘 기준으로 지금 소환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정도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면 이것도 충분히 소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소환제를 통과시키면은 이재명이 1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환제가 지금 현재 지금 국내에서도 도입되고 있는데 이거 지방자치위원회나 교육감까지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만약에 정적 제거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독재를 원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던 나라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60%의 국민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동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독재의 긍정 여론을 보낸 게 26%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비교할 것들과 비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제 과잉되고 극단적 진영 정치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도 도입되면 상당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